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장마전설의 영향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남부지방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제주도 산지와 남부, 동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제주로 갑니다. 신익환 기자, 제주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제주시 도남동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곳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장맛비가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전 9시를 기해 제주 산지와 남부, 동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제주에는 오늘 낮부터 밤까지 30에서 80mm, 산지와 남부 지역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산지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가시 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아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앞으로 기상 변화에 따라 제주공항 항공편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이용객들의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주부터 시작된 장맛비는 충북과 경남 해안 등 남부 지방에 집중이 되겠는데요. 충북 지역은 50에서 150mm, 경남 해안 지역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 피해가 잇따른 만큼 추가적인 비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제주를 시작으로 폭우 피해를 입은 부산을 포함한 경남 해안에 또 많은 비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까지 최고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는데요. 앞으로의 비 상황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설아 캐스터, 오늘 언제부터 본격적인 비가 내릴까요? 네, 오늘 오후까지는 중부지방에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남해안에, 밤에는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제주도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발적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폭우 피해를 입은 부산 등 경남 해안에는 최고 200mm가 넘는 매우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 충북과 남부지방에도 50에서 150mm의 비가 집중됩니다. 강원도와 충남 충남의 예상 강우량은 30에서 80, 그 밖의 지방은 10에서 40mm 정도입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천둥, 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30에서 50mm가 넘는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모레 오후까지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목, 금, 토요일 중부지방에 비가 내린 뒤 올여름 장마는 서서히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해온 북한이 최근 개성시를 봉쇄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으로 다시 월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3년 전 탈북한 20대 이 남성은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종적을 감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지영철 기자입니다.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2017년 탈북한 20대 남성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혼자 탈북해 경기도 김포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발돼 지난달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달 중순에는 또 피해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추가 고발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지만 살던 전셋집을 내놓고 종적을 감춰 소재 파악 중이었습니다. 특히 김 씨는 얼마 전 북한과 접한 김포와 강화도, 교동도 인근을 사전 답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동도는 김 씨가 3년 전 탈북할 때 북한에서 헤엄쳐 도착했던 곳입니다. 교동도에서 북해안까지는 약 2.5km, 강화도나 김포에서도 1, 2km 남짓에 불과합니다. 지뢰밭이 촘촘히 있거나 철조망이 있는 경우는 어렵지만 해안이나 강가에서 약간의 그 수영 도구를 준비해 가지고 내려오거나 올라간다면은 허점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군도 탈북 경로를 다시 밟아 월북했을 가능성을 두고 해당 부대의 감시 장비 녹화 영상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아침 북한 매체들은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으로 재월북해 개성시를 봉쇄하고 특급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주재하는 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해 국가 비상방역체계를 최대 단계로 올렸습니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개최했다고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해온 북한이 이번 일을 계기로 확진자 발생을 WHO에 보고하고 국제사회에 본격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잠시 뒤 국회에서 열립니다. 박 후보자의 대북관과 함께 대학 부정 편입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를 비롯해 주요 공직 후보자들을 줄줄이 낙마시킨 청문회 저격수 박지원 후보자. 오늘은 자리를 바꿔 국회 검증대에 섭니다. 지난 3일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24일 만입니다. 박 후보자는 지명된 직후 SNS를 통해 역사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애국심을 갖고 충성을 다하겠다며 국정원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면 답변에서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고 국가보안법은 유지하되 개정 논의는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야당은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대북관과 함께 학력 위조 의혹 등의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재차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당은 박 후보자가 단국대 편입 당시 이전 학적을 2년제 광주교대 졸업에서 4년제 조선대 졸업으로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과 함께 군 복무 중 대학을 졸업한 사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황제 복무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 외에는 지금 우리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허위 편입, 그리고 허위 학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모르쇠를 일관하거나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가 답변 자료를 늦게 제출하고 여당이 증인 신청을 거부한 것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어젯밤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인근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처음 사고가 난 차량을 뒤따르던 차들이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강푸른 기자입니다. 심하게 부서진 차량 여러 대가 레커차에 묶여 견인을 기다립니다. 차량 좌석마다 에어백이 터졌고 차체는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가장 심하게 훼손된 차량입니다. 차량 앞쪽은 이렇게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졌고 조수석 문짝도 이렇게 바깥으로 완전히 휘어졌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부근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나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 2명은 중상입니다. 먼저 부딪힌 승용차 2대를 뒤따르던 차 석 대가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서진 파편을 맞고 지나가던 차량 2대도 피해를 봤습니다. 저걸 단순 추돌한 거예요. 그 후에 연쇄 추돌이 일어났어요, 지금요. 충격을 하면서 파편을 튀니까는 지나가던 차에 맞은 거예요. 경찰은 숨진 남성이 외국인인 것으로 보고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처음 사고가 난 승용차 운전자들의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저녁 부산에서는 만덕 1터널 인근에 주차된 트럭을 승용차가 들이받아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최근에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입국 검역 과정이나 2주 격리 기간 중 확진된 외국인에 대해서 입원 치료비를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0시 기준 5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소식 안다현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명 늘었습니다. 해외 유입이 46명으로 지역 발생 12명보다 4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유입 추정 국가는 이라크가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귀국한 근로자 293명 가운데 현재까지 75명이 확진됐습니다. 지역 발생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10명, 부산과 광주에서 각각 1명씩 나왔습니다. 서울에선 강서중앙데이케어 센터 이용자 1명과 관악구 사무실 관련 가족 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경기 용인에선 70대 여성과 그제 필리핀에서 입국한 3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최근 입국해 파주시의 임시 생활시설에 입소 중인 인도인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 중 이 같은 외국인 확진자는 지난달 초 11명에서 이달 중순 132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국 검역 과정이나 2주 격리 기간 중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원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격리 조치 위반자 등 우리 방역 체계에 고의로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게 우선적으로 치료비 본인 부담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환자 증가로 방역과 의료 체계에 부담이 커지는 문제 등을 고려하여 치료비 지원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요건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내 입항 선박에 대한 강화된 방역 관리 방안도 나왔습니다. 우선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출항한 선박 선원은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 진단검사 결과 확인 후 음성일 경우에만 선원의 국내 상륙이 허가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프로야구에서는 어제부터 일부 관중 입장이 허용됐습니다. 전체 관람 인원의 10%만 허용이 되는데요. 이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는 등 야구장 풍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야구장의 이 함성이 울려 퍼지기까지 약 석 달이 걸렸습니다. 관중들도 치어리더들도 모두 마스크를 썼습니다. 구호 대신 몸동작으로 응원에 나섰지만 그 열기만큼은 뜨거웠습니다. 다리 다치는데도 오늘 오셨네요. 저는 아픈 건 문제가 안 되고요. 진짜 1년을 기다렸어요. 정말.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허용된 인원은 전체 관람 인원의 10%. 대부분 1시간도 안 돼 매진됐습니다. 열심히 광클했죠. 네. 그냥 좋았어요. 그냥 아무 말 필요 없이 그냥 좋았어요. 야구장 온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방역 지침에 따라 풍경은 예년과 달랐습니다. 출입구에서 체온을 재고 QR코드를 발급받아 신원을 확인한 뒤 입장합니다. 침방울이 튈 수 있는 요란한 응원은 할 수 없고 관중석에서 즐기던 치맥도 금지됐습니다. 야구장 안에서 산 음식도 지정된 장소에서만 먹을 수 있고 가족이나 연인도 한 칸 이상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손 씻기나 또는 마스크 계속 착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팬들의 응원이 같이 더해진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에너지,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장하면서 생긴 긴 줄, 1, 2m 거리 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열기가 오를수록 응원 함성이 높아지는 등 우려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정부는 경기장 안팎에서 방역 수칙이 철저히 준수된다는 전제 아래 점차 프로스포츠 입장 관중을 늘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자인 빌 게이츠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감명받았다며 한국과 코로나 대응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우수경 기자입니다. 빌 게이츠 회장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감명받았다며 협력 강화를 희망했습니다.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코로나 및 여타 글로벌 보건 대응 과정에 있어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한국이 민간 분야에서는 백신 개발 선두에 있다면서 게이츠 재단이 약 44억 원의 연구 개발비를 지원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성공한다면 내년 6월부터 연간 2억 개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되는 백신을 통해 우리 국민과 세계 각국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이와 함께 우리 정부와 게이츠 재단이 조성한 라이트 펀드에 대한 출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에 설립된 라이트 펀드는 보건복지부와 게이츠 재단, 국내 생명과학 기업이 공동 출자한 펀드로 감염병 대응 기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해 2022년까지 5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도 출자 규모를 늘릴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빌 게이츠 회장은 지난 4월 전화 통화를 통해 코로나 대응 공조와 백신, 치료제 개발 등에 대한 협력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4거래일 만에 반등하며 2220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7.78포인트 상승한 2218.22에 코스닥은 6.18포인트 오른 800.98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미중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핵심 기술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사들이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 연이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한일 갈등 재점화 조짐에 애국주도 줄줄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HDC 현대산업개발의 인수상황 원점 재검토 입장 발표에 매각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며 4거래일째 저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98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코로나19에서 완치된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지속해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 잠수부인 에밀리아노는 코로나19에서 완치된 지 2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괴로운 증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Your strength is less than before. So if you go for a walk, you have to take 2-3 hours to rest. 이탈리아 의사들에 따르면 코로나19에서 완치된 사람들이 일부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심리적 문제뿐 아니라 체력 저하와 함께 쉽게 피곤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영국 전문가들은 또 다른 증상도 지적합니다. Scarring on the lungs, and in some people we've also observed that the blood becomes more sticky, making them more prone to getting clots. 왜 완치된 사람들이 이런 증상에 시달리는지 그 이유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영국과 이탈리아는 여전히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 재활치료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패션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한 여성, 옷과 한 세트인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친구 온라인 결혼식을 위해 주문한 겁니다. 번쩍이는 황금색 마스크를 쓴 여성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입니다. 코와 입술이 그려진 마스크도 등장했습니다. 너무 정교하게 그려져 본인 얼굴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벨기에입니다. 이처럼 얼굴이 그려진 마스크는 음식점 등에서 인기인데요.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대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르단입니다. 가지 껍질을 가공해서 만든 마스크까지 등장했습니다. 자연에서 쉽게 분해돼 환경 문제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입니다. 한 음식점에서 마스크 모양의 빵을 굽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마스크 얼굴에는 쓰지 못하지만 마스크를 쓰는 습관이 거의 없는 인도에서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라며 만들었다고 합니다. 북아프리카 튀니지 동부의 제르바 섬. 관광용 전세기를 타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약 100일 만에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서 관광객들이 다시 입국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평화롭고 아름다운 튀니지의 섬을 만끽할 수 있게 됐다며 흡족해합니다. On avait un autre voyage de prévu qui a été annulé dans un autre pays. Et j'ai commencé à faire des recherches. On est quand même 5, c'est compliqué pour trouver à 5. La Tunisie s'est offert à nous. 관광업은 튀니지 국내 총 생산의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올해 관광 수입이 50% 이상 급감하자 튀니지 당국은 관광업 재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La saison, mais on va tout essayer pour sauver une partie de la saison et surtout pour restaurer la confiance. C'est ça le plus important maintenant, c'est que 당분간 유적지, 박물관, 숙박시설과 식당의 사용 인원을 반으로 줄이는 등 튀니지 당국은 관광객 안전을 위해 방역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저장성에서 뿔제비 갈매기 19마리가 태어났습니다. 뿔제비 갈매기는 지구상에 남아있는 개체 수가 100마리도 채 안 되는 멸종 위기종입니다. 저장성 닝보 샹산 국가급 자연보호구입니다. 어미 뿔제비 갈매기가 정성껏 알을 품고 있습니다. 잠시 뒤 어미 배 밑에서 작고 귀여운 새끼 뿔제비 갈매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연구팀과 자원봉사자들은 지난 4월 26일부터 석 달간 번식기를 맞은 뿔제비 갈매기를 관찰하기 시작했는데요. 많을 때는 섬 주변에서 76마리 정도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뿔제비 갈매기는 이번 번식기에 58개의 알을 낳았는데 천적과 날씨 영향으로 19개만 부화에 성공했습니다.
给他戴上一个金属脚环，一个这个彩色的脚环，那么这样的话就相当于给他上一个身份证。当然，最重要的可能就每一年还是要做这个燕鸥的人工招引，慢慢的恢复中华风种燕鸥的种群。 뿔잡이 갈매기는 세계 자연보호연맹이 발간하는 적색 목록에서도 최상위 단계인 위급종에 속하는데요. 위급종은 야생에서 매우 높은 절멸 위기에 처한 보호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2004년 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받아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해법으로 국민투표를 제안했습니다. 행정수도 논의를 먼저 꺼낸 민주당, 오늘 TF 첫 회의를 여는 등 관련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호윤 기자입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에 헌법 소원을 내고 위헌 결정까지 받아낸 이석연 전 법제처장.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개헌과 국민투표, 법률 제정 3가지 행정수도 추진 방안 중 국민투표를 가장 바람직한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헌법 제72조에 의한 국민투표에 회부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행정수도 논의도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인 만큼 국민투표 대상이라는 겁니다. 법률 제정은 또다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 개헌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권력 구조 문제, 국민의 기본권 확대 문제 등등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그 합의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되리라고 보고. 민주당은 오늘 행정수도 이전 TF 첫 회의를 엽니다. 행정수도 논의에 불이 붙었으니 본격적으로 공론화까지 이어갈 구상인데 수도권 여론을 고려한 대안도 같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TF 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미국 뉴욕처럼 서울의 경제 수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끄러움을 아는 정권이 되라, 뜬금없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봉창 두드릴 일이 아니라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 대전시당은 행정수도 논의 공론화가 바람직하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국회의원 출신의 한 직능단체장이 부하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 경찰에 고소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회사 내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매년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받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직원인 이모 씨. 협회장의 계속되는 폭언을 견딜 수 없어 얼마 전 휴직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꽤 오래 했지만 여기서 이런 욕설 자체를 들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 씨가 자신을 괴롭혔다고 지목한 사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신의 정윤숙 협회장입니다. 외부 행사에 나가면 어떻게 회장 대우를 이따위로밖에 안 하냐, 이런 얘기들을 돌아보시면 자주 하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술자리에서 욕설을 하고. 야, 너 똑바로. 자신이 한 말을 몇 번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에게 험담도 합니다. 저렇게 대답 데리고 있어요? 내가 남자였으면 주먹으로라도 다스려요. 기억이 안 난다니요. 에? 1년 넘게 시달리던 이 씨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견디다 못해 퇴사한 직원도 있습니다. 특정 직원에 대해서 질타하는 경우도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서 퇴사하는 직원들도 보았습니다. 협회는 취업 규칙에 폭언과 욕설,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신고 절차가 나와 있는 윤리 강령을 보면 피해 신고를 협회장에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징계 여부와 수위도 협회장이 결정합니다. 가해자한테 신고하는 꼴이 되고 가해자가 또 조사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서 회사에 신고를 하게 되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되나 하는 압박감이 오겠죠. 정윤숙 협회장은 훈계하고 야단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면서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정 협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자동차 폭주족 때문에 사고가 끊이질 않는 한 농촌 마을이 있습니다. 수년째 밤마다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위험천만한 그 현장을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정을 앞둔 야심한 밤, 한 시골 교차로입니다. 천천히 진입하는 차를 본 듯 못 본 듯 승용차 한 대가 쏜살같이 비켜갑니다.
바짝부터 뒤따르던 한 대는 속도를 못 이겨 교차로로 들어오던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일명 폭주족들이 시골 마을까지 진출한 겁니다. 저러다가 차 뒤집어지고 막 하는 걸 난 봤잖아요. 목숨을 내놓고 다니는 거지. 한 몇 대씩은 몰려다니는 것 같아요. 대청호를 끼고 4.3km가량 굽은 도로가 계속 이어져 스릴을 만끽하려는 폭주족 사이에 성지로 불립니다. 한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에는 주행 후기와 사고 목격담, 심지어 경찰 단속 정보까지 올라옵니다. 고불고불한 좁은 오르막길을 질주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기도 하는데요. 이 같은 사고 현장이 커브길 곳곳마다 있습니다. 지난 17일 새벽에도 21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에 충돌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폭주 차량이 집 마당 입구를 들이받기도 합니다. 주민들은 과속 방지턱 설치 등 안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도장 받아가지고 또 면담도 구청에다 냈어요. 민원을. 어떻게 좀 해달라고. 폭주족 때문에 못 살겠다는 주민들의 하소연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경찰은 취재가 시작돼서야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단속망을 피해 시골길을 질주하는 무분별한 폭주 문화로 주민들은 밤마다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폭우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부산 등 경남 해안 지방에 또다시 강하고 많은 비가 예고돼 있어 추가 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경남 해안에는 최고 200mm가 넘는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고 충북과 남부지방에도 50에서 150mm의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강원 영도와 강원 영서 남부, 충남의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고요.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제주도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발적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차츰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남해안에 밤에는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에는 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도 거세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5도, 광주가 27도, 대구 28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바다에서 3m까지 일겠습니다. 수요일까지는 전국에 장맛비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비가 오고 나면 올여름 장마는 서서히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12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